자, 여러분,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날봉 마감을 정말 훌륭하게 해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줬죠. 어제 하루만 해도 1.8%포인트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이제 악재 해소가 되었다. 트럼프가 더 이상 악재를 생성하지 않을 것이다. 진반등 시작이다. 이제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커플링 장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4시간 봉상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와주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상대 강도 지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RSI 상에서 분명히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는 그 순간에 테더 도미넌스 수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전형적인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약세다. 비트코인의 강세 신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길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신호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테더 도미넌스 고점은 높아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RSI의 저점이 이렇게 두 번 낮아지는 모습이 잡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RSI의 저점은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테더 도미넌스의 저점 자체는 높아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유효하다. 일반 다이버전스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히든 다이버전스, 이게 발효되었다는 것은 추세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강세 추세,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신호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반 다이버전스에 속아서 비트코인 롱배팅을 치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매크로 이슈부터 차트 속에 숨겨진 디테일들까지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차트 분석 정현우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날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봉상에서 어제 날봉 마감 잘 해줬죠. 2.8%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3%가량의 상승분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여전히 이슈가 지배하고 있는 극심한 혼조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나온 강력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뭐가 나스닥을 1.8%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뭐가 비트코인까지 2.8%를 끌어올렸을까요? 이럴 수 있었던 모든 기원은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인데 사실상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죠.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시간 봉상에서 잡을 수 있었던 채널이 한 가지 있었죠. 고점이 두 자리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고점이 나와줬고 이 세 가지 봉만큼의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훌륭한 롱포지션의 진입가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늦지 않게 공유드릴 수 있었죠. 66회에서 짧게 본다라고 브리핑 드리고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법원 판결이 하루 남았었고 나스닥이 반등하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채널 상단선까지 먹어낼 수 있을 것이다. 68K 라인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결국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늦지 않게 공유드리고 68K 선까지 먹어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채널을 상단 돌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공화당은 텍사스에서 참패를 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11월이 다가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의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법원에서 관세 위헌 판정까지 나오면서 이미 레임덕이 왔다라고 봐도 무관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이란 전쟁을 본격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코피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군사 배치를 끝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간의 반등세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지금 준 거 잘 먹고 나와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 나스닥 차트상에서 우리가 주봉상에서 잡을 수 있었던 채널이 한 가지 있었죠.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깊게 찌르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드러났었고 그 전에 고점 두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한 가지 채널을 구성해봅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걸쳐준 자리가 금요일입니다. 나스닥은 장마감을 해버렸죠. 주봉마감이 사실상 되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 위에서 버텨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2주 동안 8% 하락분에 대해서도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지금 괜찮은 자리에서 잘 반등해주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걸 호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과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확고한 상승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봉상에서 이평선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202평을 뒤져주고 올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인데 여러분 지수이동평균상에서 202평을 밟아주는 그 순간과 단순이동상에서 202평을 밟아주는 그 순간이 둘 다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각각 선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단순이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논리를 조금 이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이 60K까지 빠져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60K를 찍었던 날 RSI 수치는 15.8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고 계신 58K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분명히 저점은 낮아지는 그런 식의 형국이 나오겠지만 RSI가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SI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내려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면서 이 힘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67.8K라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 봉 마감이 200 지수 2평을 올라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이 자리 찍어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여러분 명실상부 기관들의 거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을 때 기관들의 현물 수요가 받쳐주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올라가는 구조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음수입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 매도세가 조금 꺾여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에서 확인했던 테더 도미넌스의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폭에 대한 예측을 해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온체인 데이터와 나스닥까지 정보 종합해서 최대한 제가 영상 제작해서 차트 분석 정연호 제 채널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셔서 제 채널 알고리즘에 남겨두신 상태로 이런 식의 투자 인사이트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도 진행 중이었던 롱 포지션 67.2에서 전량 익출하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장세는 그 무엇보다 이슈에 대한 관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장 이슈들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어제도 어떤 기준으로 장세를 대하고 있는지 브리핑과 함께 최종적으로 162%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발사분과 함께 45%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장세는 나스닥에 대한 실시간 관측 그리고 이슈에 대한 실시간 관측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짧게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강조드리면서 이런 식의 제 실시간 브리핑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 브리핑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뒀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조치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작성해드리는 이런 식의 기준들까지 반드시 받아가신 채로 매매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이슈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손익비 차원에서 지금 장세는 롱을 잡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롱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시간 봉으로 이동해서 오더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60K 찍어주고 65K 찍어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면서 우리는 이 봉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봉의 몸통에 대해서 그 다음 양봉 캔들이 장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의 지지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오더 블록이라고 합니다. 오더 블록의 특성은 이 오더 블록이 유효한 경우에 중단선이 지켜지는 한에서 다시 한번 1차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자리 정확하게 중단선 찍어주면서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배팅까지 들어가면서 46%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단선에 대한 터치가 들어옴에 의해서 이 오더 블록은 손상이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 블록의 하단선만 유효하다. 65.2K를 써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과 함께 여기에 가로선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이 오더 블록은 무력화되었고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저항 오더 블록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식의 오더 블록이 잡혀 나왔죠. 저항 구간이니까 붉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단선 터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68.8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슈가 받쳐주지 않는 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박스권을 활용하면서 매매할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첨예하게 기준을 가져가기 위해서 날봉상에서 채널을 하나 잡아볼 수 있겠죠. 지나간 시즌의 고점 2포인트였습니다. 이 2포인트를 연결한다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으니 저항선이 설계되고, 이 저항선을 이렇게 확정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중단선과 이 박스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K를 장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65.3 인근에서 짧게 잡는 롱 포지션 혹은 68 이 오더블록 활용하면서 숏 포지션 전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엔 조금 더 좋은 그런 전략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 이슈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특히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의해서 금값은 3일 동안 5.23%나 올라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이란 전쟁이 다가오고 있죠. 이란 핵심 키포인트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운송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US 오일.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WTI 크루드 오일 지표입니다. 목금 이틀 동안 7.83% 올리고 지금 약간의 되돌림은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식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시장은 이미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비트코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하고 짧게 타점을 수립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382선 뚫어주고 지금 상승분 나오는 척하지만 이 움직임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악재 하나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외부적 이슈는 모두 하락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상에서도 특히나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도 하락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4시간 봉이었죠. 다이버전스 저점 두 자리 확고하게 나와줬고 분명히 RSI 내려갔으며, 같은 기간 동안 테더 도미넌스는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신 채로 하락 방향성에 베팅하셔라. 근데 지금 그냥 숏을 잡기엔 손익비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잡아드렸던 그 오더 블록이라는 기준치를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을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에 대한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탈출구는 전쟁이며, 이 전쟁을 시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값 차트와 기름값 차트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호재인 나스닥 반등 움직임을 믿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 반등 움직임 내주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신 채로 테드 도미넌스 추세, 강세 추세 지속 신호를 반드시 읽어내신 다음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까지 하나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이런 식으로 차트 브리핑 해드리고 실시간 이슈까지 정리해드리고 들어오는 길인데, 이런 식의 후속 브리핑과 타점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브리핑룸 세팅해 뒀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받아가시고 오늘도 현명하게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